네, 전략주 AS의 시간입니다. 바로 송가란 대표님의 추천주부터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5월 15일에 매수했던 YG 플러스입니다. 호실적 발표와 함께 매수 이후 화수 강세를 보였고요. 한 주 만에 최고가 수익률 13% 달성한 종목입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 YG 엔터테인먼트의 이런 네. 아티스트들의 음반을 유통하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반에 투자하고 그리고 이런 콘서트 등에도 진행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런 YG 플러스가 이런 YG 엔터주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앞으로의 흐름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면 이런 엔터주들이 어느 정도 굉장히 강한 실적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큰 거래량 이후에 크게 거래대금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지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5일선 추세 매매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함께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형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 고점으로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겠지만 네. 이런 중소형 관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큰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을 함께 체크를 해보신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네.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고 이런 중소형주들은 우리가 추세에 있어서 좀 더 안전하게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응 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5일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물량 체크할 필요 없이 그대로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YG 플러스 중소형 엔터주 큰 시세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정적 추세로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7일에 매수했던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수익 실현 이후에 다시 한번 재대응한 종목이고요. 화요일 장중 13% 급등세 나왔습니다. 지켜보자 보유 의견 지난주에 주셨거든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래산업입니다. 네. 미래산업은 지금 반도체 검사 장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주요 매출처는 SK 하이닉스와 YMTC가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 검사 장비주들, 제가 반도체주들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섹터, 바로 이런 섹터 안에서 장비주들, 검사 장비주들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들의 이렇게 제가 처음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낙수 효과에 의해서 그런 장비주들, 검사 장비주들 충분히 수혜가 좀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바닥권에서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수익권에서 훨씬 올라오는 네. 모습이 나왔죠. 그렇지만 지금 고점 이후에 상승 이후에 큰 거래대금 없이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추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우리가 신규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신규로 추가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단기로는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왔기 때문에 네. 손절가를 어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기존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5,000원대 라인의 지지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물량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그 물량에 25,000원 지지 라인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물량 축소 이후에 다시 재상승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산업 반도체와 함께 검사 장비 종목들 꾸준히 관심 갖고 보자고 말해주셨습니다. 이런 수요 증가와 함께 낙수 효과 기대되는 점 말씀드렸고요. 거래량 아직 나오지 않으면서 추가 상승 예상해드렸고 신규 매수 유효하고 지지선 25,000원대 라인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0일에 매수했던 LX 세미콘입니다. 반도체 OLED 관련 종목이고요. 최근 4거래 상승세 마감 보였고 전문가님께서 11만 원 돌파 나오면 보유로 제시해드렸고 10만 원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 의견 드렸습니다. 11만 원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보유인가요? 말씀드렸던 가격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단기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고 추가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 OLED와 반도체에 관련된 펠리스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종에서 전체적인 흐름, 장비주들 좋을 것이다라고 말했던 낙수 효과에 대한 연장성산에서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중기 라인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을 축소한 이후에 어느 정도 늘려가면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온다면
이런 13만 원대 라인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지금 단기로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네. 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도 충분히 끌고 가볼 만하고 여기에서 추가로 다시 이 라인에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X 세미콘 재돌파 나올 경우에 13만 원 선까지 상향해서 제시해드렸습니다. 보유 남겨드렸네요. 네, 이번에는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 AS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3월 28일에 매수했던 미래반도체입니다. 이미 94%, 100% 가까운 수익률 달성된 종목이고요. 오늘 반도체 훈풍과 함께 다시 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아마 다음 주도 더 갈 네.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요. 상한까지만. 네. 상한까지만 네. 네, 아마 갭상승은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 섹터들은 워낙 또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경향이 최근 패턴 좀 이었기 때문에 그분도 이어갈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2번 매수 사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처음에 매수 사인 드렸던 시기가 요 정도 시기일 때 3월 정도일 때 제가 첫 매수 사인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90%의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을 때 AS 해드릴 때 네. 요 정도 부분일 때 제가 또 AS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워낙 또 반도체 업종들 그리고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저가가 많이 좀 보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한 30% 이상 수익권인데요. 일단 미래반도체는 워낙 또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전자향 매출이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계획을 같이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은 강하게 홀딩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가 마무리가 되면은 네. 그 이후에 이제 반도체 지수는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홀딩 전략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올라가더라도 조금 더 수익 챙기시는 전략, 수익 극대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반도체 강하게 홀딩으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주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마무리될 경우에 반도체주, 성장주 더 강세 전망해드렸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5월 15일에 매수했던 JYP 엔터입니다. 한 주 만에 수익 실현 완료된 종목 30%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4거래일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월요일 AS 때 다음 날 갈 것이다 말해주셨고 갔네요. 네, 결국은 갔네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말씀드렸던 종목의 공통성은 네. 결국에는 경기 방어주의 성격, 그리고 수익성 높은 종목인지 그것을 따져봐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엔터주들 전부 다 공연 매출이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 수익성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4, 4분기까지 계속 이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수익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내고 있는 업종, 그리고 그 업종 안에서 어떤 종목이 실제로 수익성이 높은지 이것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딱 맞는 종목이 아마 JYP 엔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매수 사인을 드렸던 시기가 아마 이 정도 시기였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그리고 월요일 정도에 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20% 급등, 30% 급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가 좀 문제일 것 같고요. 그쵸. 지금 만약에 JYP 엔터를 매수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밸류입니다. 고밸류 상황이고 수익성이 아무리 높고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고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좀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수익을 챙기면서 저가에서 한 번 더 매수한 전략을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 신규 매수는 기술적 고점으로 지향하시고요. 보유 잘하면 수익 실현 의견 드렸고 추후에 저가 매수 제 전략 드린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9일에 매수했던 현대공업. 지난 AS 때 모아가는 전략 주셨고 8,500원, 400원 선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 했지만 아직 그 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현대공업은 어떤 의견일까요? 현대공업 이제 자동차 네. 뭐 완성차 업체들 뭐 들이라고 해봤자 이제 2개 종목이겠죠. 네, 현대기아. 네. 그래서 그 완성차 업체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의 기업 그리고 주가까지 향방을 체킹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공업은 뭐 종목명에서도 현대그룹주 안에서 속하기 때문에 현대차가 잘 가게 되면은 현대공업에 대한 매출이나 이런 수익성 확보에 있어서는 따라오게 되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특이점을 잡고 투자 포인트를 잡고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1차 수익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가에 다시 한번 좀 잡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원인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자동차 업황, 국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장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그 수출에 대한 역군으로 할 수 있는 수출에 대한 비중을 다시 한번 늘려갈 수 있는 게 지금 미국향 우리 완성차 업체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 기아차 계속 꾸준히 봐야 될 것 같고 그에 맞춰서 이제 중소형 자동차 부품 쪽도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한 유효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공업도 수익률은 도달했지만 저가에서 한 번 더 공략이 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가에서 공략하는 방법은 이제 가격대 같은 경우에 8,500원 정도에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1차 매수 공략이 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후에 8,0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그 이후에 2차 매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8,000원까지 내려오겠느냐 의문점도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융통성 있게 그 중간 부분인 8,300원까지도 내려오면은 뭐 3차 매수까지도 공략하시면서 대응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공업, 현대차, 기아에 따른 주가 방향을 보입니다. 흐름 체크하시면서 자동차 부품주 대응하시고요. 지난 AS와 마찬가지로 8,500원 선 조정 시 1차 매수, 또 8,000원 시 2차 추가 매수 전략을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5월 16일에 매수했던 비슷한 아진산업인데요. 목표가 6,000원 도달 한 주만 달성을 했고요. 매수일 당일에 16%, 또 다음 날도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진산업도 계속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네. 현대차 기아를 봐야 된다. 봐야 될 것 같긴 네. 한데요. 일단 아지산업은 현대공업이랑 방향성은 같지만 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다는 게 좀 제일 주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번 주도 그렇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상당히 레벨업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래서 아진산업을 제가 매수를 이날 정도에 드렸었죠. 이날 매수 방송에서 네, 공개해드리고 월요일.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아마 뭐 자동차 부품 쪽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굉장히 좀 주가 레벨업이 많이 됐기 때문에 쉬어가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쉬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공략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 주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 대응 대처가 좀 제일 주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진산업을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할 수 있겠다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700원 정도 부분 좀 제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내려오게 되면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전략 제시를 또 해드릴 거니까 만약에 근데 4,700원까지 이 종목이 내려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다운이 될 겁니다. 근데 네. 그 시기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 업황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한 대응 전략이 좀 제일 주요할 것 같고 4,700원까지 내려오면 2차 매수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진산업은 쉼을 주는 구간으로 다시 대응 가능한 시점은 4,700원 선까지 조정될 대로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8일에 매수했던 HPSP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인데요. 오늘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 종목도 반도체 열처리 네. 종목이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들이 전부 다 올라가니까 같이 한번 좀
따라서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일단 HPSP는 다른 반도체 종목과는 다르게 여러분들도 주가 향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워낙 2등주, 3등주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뭐 지금 올라갔었던 미래반도체나 아니면 다른 종목, 여타의 종목들, 하나마이크론이나 이런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경향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을 강조를 해드렸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종목으로 이제 드렸던 것 같아요. HPSP는. 그래서 일단은 HPSP는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린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의 대응 전략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대응이 좀 가능할까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HPSP는 굳이 추가적으로 2등주, 3등주는 공략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주도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 내신 분들은 일단 수익 실현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 전략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거니까 이 방법적인 부분은 제가 8시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PSP 타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다소 더딘 종목입니다. 수익 실현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이창용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